자, 32페이지 생물의 다양성 볼게요. 자, 생물, 다양성. 다양한 성질을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따지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 첫 번째, 얘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다양성. 얘가 살아가는 환경을 뭐라고 할까? 생태계.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생태계의 다양성은 바다에서 사는 생물이 있고 갯벌에서 사는 생물이 있고 습지, 숲, 사막 각각 환경이 다르면 여기에 살아가는 생물의 종류도 다양해. 사막에는 선인장 이런 애들 살지. 꽃의 종류도 우리 다육이는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얘는 사막에서 온 애들이라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친정엄마가 다육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나한테 다육이를 줬어. 근데 내가 게을러서 물을 잘 안 줘. 얘가 너무 잘 자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와서 볼 적마다 야, 네가 게으르니까 다육이가 너무 잘 자란다. 막 그러는 거야. 어쨌거나 사막에서 사는 애는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왜 요즘 막 유리관에다가 식물 키워갖고 막 보는 거, 이끼 키우고 뭐 그거 뭐라고 하지 요즘? 무슨 리움이었는데? 테라리움. 그런 것들은 또 사막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잖아. 그치? 습한 환경, 건조한 환경, 뭐 바다면 짠 물에서 살 수 있는 그 환경. 그리고 민물이면 민물에 사는 물고기들 바다에다 넣으면 죽잖아. 그치? 각각의 환경들이 있어. 이 생태계의 다양성, 이게 생물의 다양성하고 관계가 있대. 환경이 다양하면 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 그 중에 아주 많이 다양한 정도가 높은 게 어디냐면 열대우림이야. 생태계 다양성이 가장 높대, 열대우림이. 일단은 열대라는 건 비가 많이 내린다는 얘기거든. 물이 많아? 그러면 식물이 잘 자라? 그리고 습지도 잘 형성돼? 그러면 미생물도 잘 자라? 자, 식물 종류가 다양하면 그것에 따른 동물의 종류도 다양해져. 그래서 열대우림이 생태계 다양성이 가장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갯벌이 그렇대. 갯벌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땅이잖아. 바다 생물도 살 수 있고 육지의 생물도 살 수 있고 갯벌에서만 사는 생물들이 있지 이 중간 형태를 띠기 때문에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편이래.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우리 수업에 관계 있는 것만 얘기합시다. 갯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이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주자.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좋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생물의 종류의 다양성. 생물 종류의 다양성? 예를 들면 토끼, 다람쥐, 청설모 이런 것들. 얘네들을 먹고 사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 늑대? 요즘은 들개들도 막 걔네들 잡아먹고 살지? 이런 게 작은 생물들이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것보다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 게 다양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여러 종의 생물이 있다라는 거는 얘가 멸종하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종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높다. 그리고 환경에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유전자의 다양성.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는 쌀이 부족해서 뭐 먹었어? 밀가루 먹고 살았잖아. 그래서 하루 한식 분식 운동이 있었대. 하루에 한 끼는 분식을 먹어라. 쌀이 없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쯤? 니네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래서 쌀이 부족하면 밀을 먹어서 대체할 수 있는 것. 서로 다른 종이잖아. 이거는 생물 종의 다양성이야. 근데 벼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 벼는요, 다양하지 못하대. 그래서 생기는 단점이 뭐냐면, 벼가 병들어. 그러면 일대에 다 전염이 돼서 벼가 다 죽어버려. 그러면 완전 그 일대에 같은 종의 벼만 심어서 걔네들이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어? 그러면 거기는 폭삭 망하는 거야. 심지어 걔네가 계속 매년 반복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심지 않게 되겠지? 그럼 멸종도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종류만 있게 되면 해로워. 병이나 뭐 외부 환경 변화에서 쉽게 멸종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벼가 있는데 뭐 굉장히 뭐 덩치가 크고 단단한 벼가 있고, 그리고 되게 얇고 뭐 가는 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종의 벼가 있잖아? 그러면 하나는 병충해에 죽더라도 하나는 병충해에 살아서 얘가 계속 쌀을 만들어내. 이런 가지수가 생긴단 말이야. 같은 벼이라도 서로 유전적으로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으면 다양성이 높아져서 생태계,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에 유리하대. 자,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생태계의 다양성 나와 있고, 두 번째 종 다양성 나와 있고, 세 번째 이거 뭐야? 무당벌레인데 유전적 다양성이 나와 있어. 무당벌레 보니까 등에 있는 무늬도 다르고 색깔도 조금씩 다르지? 유전적으로 다양하다는 얘기는, 자, 얘네가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하다는 뜻이야.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조금은 슬픈 일이지만 이런 건 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봐. 아니다, 이건 나중에 좀 뒤에 나와야 되겠구나. 자, 예를 들어서 유전적 다양성? 나방이 있어. 나방이 흰색 나방하고 회색 나방이 있어. 옛날에는 이 두 개가 다 잘 살았거든? 근데 공장이 늘면서 대기에 먼지가 많이 생겨? 그래서 건물마다 회색의 연기나 뭐 이런 먼지들이 많이 쌓여. 그러면 천적에게 눈에 띄는 흰 나방은 새들한테 잡아 먹힌단 말이야? 그치? 근데 회색은 주변에 색깔과 비슷해서 잘 안 잡아먹어.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나방이 더 많이 보일까? 회색만 많이 보이겠지. 그치? 이렇게 서로 같은 나방 종류라도 색깔이 서로 다른 유전적으로 다양한 성질을 갖게 되면 얘네가 다양성이 높아진다. 자, 그러면 1번 보충 설명의 생태계 다양성. 자, 승민이가 읽어봐봐. 보충 1번. 보충, 오케이. 1번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한 종류이다. 바다, 갯벌, 습지, 숲, 사막 등 환경이 다르면 그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생물의 종류도 다르므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다. 자, 생물의 다양성의 의미, 본문 1번 까만색 글씨 별표 치고 생태계 다양성 밑줄 치고요. 자, 요거 적어주세요. 열대우린 갯벌. 다음 중 생태계가 다양한 지역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보충 2번 종 다양성. 가은이 읽어봐봐. 특정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의 다양한 종류이다.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생물 다양성이 자, 특정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한 정도. 생물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세 번째 누가 읽어보냐면 윤재? 재윤이 읽어봐봐. 유전적 다양성. 같은 종류의 생물사이를 높여보는 특징을 다양한 종류이다. 같은 종류의 생물이라도 유전적의 차이에 따라 크기, 색깔, 모양 등이 조금씩 다르다. 특징이 다양할수록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거로 생물 다양성이 높다. 유전적 다양성은 누가 주는 거야?
엄마 아빠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DNA, 유전적으로 다양한 거.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변이와 생물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 뭘 만들어내냐면 변이라는 걸 만들어내거든. 변이. 같은 종류인데 얘네가 형태에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 걸 변이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변이, 유전자 다양성은 뭐냐면 여러 종류, 종단이 아니라 한 종류 내 한 종류의 차이점을 변이,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바지락이 있어. 바지락은 요거 겉에 있는 무늬가 똑같은 걸 찾기가 힘들대. 다양한 거고, 무궁화꽃은 똑같이 무궁화꽃인데 색깔이 더 달라. 흰색은 흰색인데 어떤 애들은 가운데가 더 빨갛고, 그리고 분홍색인데 더 붉은색, 보라색 빛나는 붉은색. 뭐 이렇대. 사람의 피부색도 그렇지. 자, 여기 앞에 1교시에는 쌍둥이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있어서 내가 다른 쌍둥이는 못 봤거든? 일란성이래. 일란성은 뭐냐면 엄마 뱃속에 수정란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 얘가 하나의 요 수정란에서 두 개로 분화돼서 각각 개체로 발생한 거야. 이란성이 있고 일란성이 있거든? 일란성은 거의 비슷해. 성별, 혈액형이 반드시 같아야 돼. 이란성은 남매, 형제 정도의 닮음을 가져. 수정란 자체가 서로 두 개가 발생해서 만들어진 개체고, 생성된 개체고, 일란성은 하나의 수정란이 두 개로 분화돼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일란성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똑같다. 어머, 얘 지나갔는데 또 지나갔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 일란성 쌍둥이한테 물어봤거든? 너 니네 동생하고 어때? 했더니 자기는 안 맞는데. 왜 안 맞아? 다르대. 왜 달라? 모르겠어요. 많은 게 달라요.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같은 수정란에서 이렇게 분화된 개체들도 서로 차이점을 갖는단 말이야. 이거 유전적으로 다양한 얼마나 많은 변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했을까? 여기 피부 색깔이 하얀 사람, 검은 사람 뭐 이렇게 있겠지만 톤이 똑같이 일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사람 없고. 그리고 동물들이 봤을 때 사람은 얼굴 다 똑같이 생겼을 건데 우리가 보면 얼굴 정확하게 구분하잖아. 심지어 외국 사람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다 구분한대. 우리는 외국 사람 구분 못하잖아. 러시아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 그치? 외국 사람은 우리 구분하는데 우리가 또 외국 사람 구분 못하잖아. 무슨 소리야? 아, 미안해. 잘못 얘기했다. 외국 사람이 한중일을 구분을 못한대. 한중일을 구분 못한대. 그래서 외국 나가서 막 얘기하면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있어. 중국 사람은 원체 많으니까. 많이 들어? 저희 아빠요. 아빠, 근데 여행 가는 사람들 한국인이 더 많아요. 그래? 중국 사람 엄청 많은데? 일본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같이 투어하고 있는데 중국인이 가위바위보다가 저희는 좋아했어요. 그래? 중국 사람은 엄청 동남아 많아. 가면은 상인들도 한국어하고 어디 호텔 가면 한국어 들리고 식당 가면 한국어 들리고 거기 있는 모든 손님이 다 한국인이고요. 그래요. 자, 유전자 다양성은 같은 종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 똑같이 비슷한 사람도 어쩜 이렇게 없어. 다 달라. 얼굴 보면 이목구비가 다 하나같이 다 달라. 엄청난 유전자가 다양하다는 얘기지. 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징, 생활 환경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왜 같은 쌍둥이라도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서로 다른 지역으로 입양이 됐어? 그러면 얘네 얼굴 모양이 살짝 달라지는 경우 있지? 뭐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랑 도시에 사는 사람이랑 피부 다 타는 정도가 또 다를 수도 있잖아. 그치? 이렇게 빛, 온도, 물, 먹는 것에 따라서 얘네가 변이의 차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자, 여기 보면요. 필드 G래. 자, 올드 필드 G. 얘는요. 밝은색 모래에 사는 애들은 색깔이 밝고 어두운 색 크게 사는 애들은 산림지대 사는 색이 어둡대. 사는 곳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처음부터 달랐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야. 자, 여기 밝은 데 사는 데에는 올드필드지가 흰색 지도 있고 쥐색, 짙은 회색 쥐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흰색 쥐는 주변에 색깔하고 비슷해서 아까 나방처럼 잘 눈에 안 띄어. 얘만 잡아먹어, 천적들이. 그럼 얘는 사라지고 얘만 살아남아서 밝은색 흙에는 밝은색 쥐가 살고 어두운색 흙에는 어두운색 쥐만 살아남고 이렇게 됐겠지. 환경에 따라 살아남는 개체가 차이가 생겨서 이렇게 사는 곳에 따라서 개체의 변이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개체들이 태어났어. 생명이 태어났는데 이 중에 특이한 애가 딱 나타났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야. 기린이 태어났어. 옛날 기린은 목이 그렇게 길지 않았대. 목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기린 목이 그렇게 길지 않았대. 얘네들끼리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유독 목이 긴 애가 태어난 거야. 몸집은 비슷한데 목이 유독 길어. 자, 그러면 얘네 이런 개체들이 같이 섞여져 있을 때 누가 살기에 유리하냐면 얘가 살기에 유리해. 자, 요렇게 있는 애들 사이에 갑자기 목이 쭉 긴 애가 태어났다? 이게 변이야. 전과 다른 형태의 형질을 갖고 있는 애들. 왜 그러냐면 얘가 더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나무들이 키가 작은 나무도 있고 키가 큰 나무도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얘는요 아래 것도 따먹고 위에 것도 따먹을 수 있어. 근데 얘는 위에 건 따먹을 수 없고 아래 것만 따먹어. 개체 수가 늘었다. 그러면 얘는 아래 거 따먹고 위에 거 못 따먹어. 그러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겠지. 근데 얘는 아래 거 다 따먹고 나면 조금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위에 거를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목이 긴 애들만 살아남아 목이 긴 애들끼리 결합해서 또 자손을 번식해? 그럼 그 자손은 어버이 닮아서 목이 긴 기린이 나타났겠지. 그치? 자, 첫 번째 유전자의 다양성의 시작은 변이가 시작이야. 변이가 나타나고요. 환경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환경에 이 변화에 적응하는 개체들만 살아남아서 얘네가 하나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이는 다 목이 긴 길이만 볼 수가 있는 거야. 응? 자, 목이 짧은 애들은 다 죽었단 말이야, 굶어서.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하려다 만 게 그거거든? 요즘 애들은 다 얼굴도 조망만하고 팔다리도 다 길고 키도 크고 애들이 예뻐. 옛날 애들하고 다르단 말이야. 뭐 옛날에 니네 뭐 TV에서 옛날 사진 같은 거 보잖아? 못생긴 애들 되게 많아. 얼굴도 막 넙대하고 막 얼굴도 막 울긋불긋하고 되게 많단 말이야. 요즘 애들은 다 예뻐. 왜 그래? 불쌍 안쓰럽지만 잘생긴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은 누가 더 많아? 잘생긴 사람. 그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 만나겠어? 잘생긴 사람 어느 정도 생긴 사람 만나겠지. 그러면 어떻게? 애기들은 다 어때? 팔다리도 길고 얼굴도 예쁘고 막 그렇겠지.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어때? 애들은 더 이뻐지겠지. 응? 그럴 확률이 있는 거야 사실은. 봐봐, 우리 신랑 남편 친구들 보면 못생긴 애들 아직 장가 못 갔어. 40이 넘었는데. 정말 못생겼어. 애는 너무 착해. 근데 정말 못생겨서 친구들에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야, 너 요즘 괜찮아? 못생긴 것 좀 괜찮아졌니? 막 이러면서 얼굴은 좀 괜찮아졌어?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야, 얼굴을 좀 어떻게 해야 장가를 가지 않겠니? 막 이러면서 내가 좋은 병원 소개시켜줄게. 막 이런단 말이지. 응? 자,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점점 더 예뻐진다는 얘기야. 유전적으로 자연 선택인 거야. 선택이 잘생긴 사람한테만 가니까 잘생긴 사람들이 성공해서 애들을 낳으면 애들이 다 이쁜 거지. 정말 너무 예뻐, 요즘 애들은. 중학생이 너무 예뻐. 애기들은 애기인데 이제 중학생 되면 2차 성징이 나타나잖아. 그랬을 때 그 애기 얼굴하고 2차 성징의 여성스러운 그 모습이 같이 있을 때 너무 예쁜 것 같아.
학교 근처에 살거든. 중학생들 너무 예뻐. 고등학생들은 좀 뚱뚱해지는 애들이 많잖아.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중학생은 뚱뚱해지기 전이야. 예뻐. 옷 입고 다니면 여리여리해. 자,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요 순서가 중요한데요. 일단 변이와 생물의 다양성에 변이 밑줄 치고 같은 종류 밑줄 치세요. 변이는 같은 종류 내에서 일어나는 차이를 뜻한다. 변이 같은 종류, 무궁화하고 바지락 껍데기 그 위에. 그 다음에 2번에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자, 동그라미 1번에 변이, 동그라미. 환경 적응에 적합한 변이, 밑줄. 세 번째,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면서 새로운 종류, 밑줄. 자, 다음 중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시작은 변이. 두 번째, 환경 변화에 적응. 그 다음에 반복 또는 누적되면서 새로운 종 탄생.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밑에 그림에 부리의 모양과 크기가 조금씩 다른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새가 있었다. 새의 일부가 단단한 씨가 많은 섬에 살게 되었다. 씨를 깰 수 있는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새가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다. 오랜 시간에 지나면서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되었다. 갈라파고스 섬이 있어. 요 섬에 핀치류, 참새처럼 뼈의 힘이, 무는 힘이 비교적 약한 새가 핀치류거든. 핀치류하고 일반 새의 차이점. 참새를 보면요, 참새 머리하고 아래 턱이 이렇게 부리하고 연결되어 있어.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부리의 힘이 약해. 쪼는 힘이 있긴 하지만 힘이 약한 애들이야. 얘네들은 말랑말랑한 거 아니면 벌레 이런 거 집어먹고 사는 애고, 그리고 내가 키우는 앵무새처럼 턱뼈가 발달된 애가 있거든? 그런 애들은 턱뼈가 이렇게 네모나게 뒤에 발달되어 있어. 얘는 무는 힘이 강해. 그래서 호두 주잖아? 깨지 않고 그냥 주잖아? 그냥 뽀개 먹어. 그거를. 이거 잘못 물리면 손가락 날아가는 거야. 자, 어쨌거나 요런 핀치류는 턱에 힘이 없는 그냥 쬐끄만 참새류인데 얘네들 잔뜩 모여져 있었는데 다양한 애들이 있겠지? 유전적 다양한 애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열매가 주로 견과류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뼈가 약하고 부리 힘이 없는 애들은 굶어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뼈가 강하고 이렇게 앞에가 휘어져 있고 이렇게 아래로 딱 되어 있는 애들 있지. 이렇게 맞물려서 되어 있는 애들 있지. 얘네들은 얘 부리 힘이 강해서 견과류 오독오독 씹어먹고 얘를 갖다 갈아먹고 다 한단 말이야. 새들이 위에 이렇게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게 맞물려져 있는데 위에는 구멍 찍는 역할을 해. 구멍을 우리 왜 못으로 박으면 못으로 이렇게 퉁치면 쪼개지듯이 얘네가 구멍 내는 역할을 하고 요 아래는 우리 앞니처럼 끊어내는 역할을 해. 칼날처럼 일자로 생겼어. 그래서 구멍 내고 잘라먹고 구멍 내고 잘라먹고 이렇게 기능이 다 있단 말이야. 사람처럼 앞니가 끊어내고 송곳니가 뭐 뜯어내고 얘는 씹는 기능이 있듯이 위에하고 아래하고 부리가 서로 기능이 달라. 그래서 이렇게 부리가 튼튼한 애들만 살아서 다른 곳하고 단절된 상태로 오랫동안 살면 얘는 하나의 종류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핀치류가 살았는데 선인장이 살아. 좀 건조한 지형에 환경 변화가 건조하게 돼서 선인장이 많이 살아. 그러면 얘네들 새들이 뭐를 먹냐면 선인장에 열리는 열매를 먹고 살거든. 그럼 얘는 부리가 짧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 그래서 핀치류 중에 핀새처럼 부리가 이렇게 길고 얇게 생긴 애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오히려 살기에 유리하고 부리가 짧고 튼튼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 하나 뜯어먹다가는 눈이 다 찔리는데 눈이 찔려가면서 먹다가 죽겠지. 피 흘려서. 그래서 요런 애들이 살아남아. 그래서 이렇게 단절된 지역의 환경에 따라, 먹이에 따라 얘가 선택받은 개체들이 있어. 환경에 유리한 개체들만 살기 때문에 나중에 얘하고 얘는 교배가 되지 않는 다른 종으로 돼버린다는 거야. 너무 차이가 생기면 얘네가 교배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은 이런 변이, 환경 변화, 적응, 그 다음에 누적, 반복되면서 새로운 종이 발생한다. 자, 33페이지 개념 확인하기 1번부터 3번 풀어보실게요.